안녕하세요. 성도중학교 학생 여러분. 그동안 계속 이렇게 영상과 학습지로 미리 공부를 해왔는데요. 학생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앞으로라도 잘 지켜서 영상 잘 보고 우리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02페이지, 페이지 202페이지고요. 우리 학습지는 5142 학습지죠. 5142 학습지 준비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구조물이란 그럼 무엇인가? 건축 구조물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202페이지 보면 맨 첫 줄에 나와 있죠. 건축 구조물이란 인간이 쾌적하고 능률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든 공간. 자, 다시 정리하면 인간이 쾌적하고 또 능률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을 말하죠. 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 이거를 건축 구조물이라고 하죠. 자, 건축 구조물을 나눠보면 일단 첫 번째, 용도에 따른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 용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용도와 구조에 따라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일단 용도에 따른 분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 구조물을 먼저 주거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 주거라는 건 우리 사람들이 살기 위한 용도를 얘기를 하죠. 생활하기 위한 용도. 이런 주거용 용도는, 주거용 건축 구조물은 우리 다시 단독주택가, 건물이 한 채 있는 집들을 얘기를 하죠. 단독주택가, 그리고 여러 가구들이 집집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독주택은 우리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개인 취향이 많이 적용될 수 있고요. 또 각 가정의 생활이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신 단독주택보다 좀 건물을 관리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작은 토지 땅에 여러 집을 세울 수 있으니까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죠.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또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죠. 단독주택은 건물 하나만 딱 있는 단일 가구를 위한 주택을 얘기를 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봤고요. 다음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공공용 건축 구조물입니다. 공공용 건축 구조물은 여러 사람들의 그 생활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게 많이 있죠. 일단 공공복지를 위해서, 공공의 복지 서비스를 위한 건물,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 건축 구조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 구조물들은 지역 사회 주민에게 매우 중요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또 지역 환경 조성에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용 건축 구조물의 예를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히는 학교, 그리고 뭐 병원, 또는 뭐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공공용 건축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우리 용도 그 세 번째, 상업용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용 건축 구조물은 개인이나 기업의 상업적인 활동을 위해 만드는 구조물이죠. 뭐 상품 판매, 상업적 활동을 위해서 만드는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 판매 등도 해당이 되고요. 또는 뭐 서비스 제공, 이러한 것들을 위한 건축 구조물이죠. 여러분들이 상업용 건축 구조물 하면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음식들을 사 먹는 상점, 이것저것 사는 상점, 뭐 백화점, 또 은행, 또 음식점, 이런 것들이 바로 상업용 건축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학습지 잘 빈칸 채우고 있죠? 빈칸 잘 채우셔야 돼요. 오늘의 미션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학습지 뒷면에 객관식 문제를 보기를 5개를 해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잘 만들어 오는지 선생님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교과서 20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구조 형식에 따른 건축 구조물의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라는 건 우리 건축 구조물들은 뭐 기둥도 있고 바닥도 있고 벽체도 있고 지붕과 같은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구조 형식에 따라서 가구식 구조가 있고요. 가구식 구조, 또 조적식 구조가 있고요. 조적식 구조, 또 일체식 구조, 그리고 특수 구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구식 구조라는 건 우리 목재, 나무 재료나 목재나 또는 강재는 철강 재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재나 강재를 이렇게 목재나 강재처럼 가늘고 긴 재료들을 조립을 해서 건물의 뼈대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구조를 가구식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식 구조로 짓는 방법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목구조나 또는 철골로 이루어져 있는 철골 구조를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목구조나 철골 구조. 자, 조적식 구조는 가구식 구조와 다르게 돌이나 벽돌이나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까 가구식 구조는 뼈대를 만들었죠. 조적식 구조는 벽을 쌓아 올리는 구조. 예를 살펴보면 우리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체식 구조는 말 그대로 우리 땅 저 밑끝의 기초부터 지붕까지 전 구조가 일체가 되도록 만드는 구조예요. 일체가 되게 만드는 구조라서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같이 붙이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요. 또 철골과 철근 콘크리트를 함께 이용하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것들이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특수구조입니다. 이런 가구식, 조족식, 일체식이 아닌 특수구조. 일단 넓은 공간의 건축구조물 다양한 기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형태들이 있냐? 돔구조, 돔, 둥그렇게 만드는 거 있죠. 우리 뭐 서울랜드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둥그런 형태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돔구조. 또 입체 트러스 구조. 우리 입체 트러스 배웠어요. 그렇죠? 삼각형으로 만드는 거. 그거를 입체적으로 삼각형으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쉘 구조. 쉘 구조라는 건 우리 지붕 기와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겹쳐서 놓는 것처럼 이렇게 쉘을 한 쉘 한 쉘 한 쉘 겹쳐서 놓는 방식을 쉘 구조라고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건축 구조물은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구조, 공공용 구조물, 상업용 구조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우리 구조에 따라서 가구식 구조, 조적식 구조, 일체식 구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겠죠? 여러분들 학습지도 잘 하시고 우리 미션도 잘 수행해 오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더 재밌는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